2023학년도 수능연기교재 승특강 독서입니다. 과학기술 지문 5번째 지문. 스털링 엔진? 뭐 엔진 같은데, 자동차 엔진 같은데. 스털링 엔진이 뭐지요? 그죠? 볼까요? 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뭐 엔진인데 뭐 어떤 내용일까요? 뭐 증기기관, 저때도 한번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죠? 19세기 초에 이제 증기기관은 불안정하고 위험했다. 증기기관의 구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의 폭발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이에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스털링이 전기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인 엔진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으며 1818년 당시로는 획기적인 스털링 엔진 자기 이름을 붙였네요. 엔진이라는 보일러의 사용에 필요치 않은 외연 열기관, 보일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외연 열기관을 개발했다.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변화시켜 동력을 얻는 장치. 그러니까 막 열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떼어 폭발시키든지 해가지고 동력을 만드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열기관에는 가솔린 기관, 뭐 디젤 기관 등과 같은 실린더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 동력을 얻는 내연 열기관과 전기기관, 뭐 스털링 엔진처럼 엔진 밖에서 열을 공급하여 동력을 얻는 외연 열기관이 있다. 밖에서 이제 막 열을 공급한다. 봅시다. 이거 어떤 건가? 스털링 엔진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작동한다. 뭐 실린더와 피스톤이 이루어진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등의 작동 기체를 가두고 작동 기체를 가뒀다?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이거 피스톤이고 그죠? 실린더가 이거니까 여기 이제 뭐 수소나 헬륨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작동 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피스톤이 움직여 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뭐 이쪽에서 뭐 열을 공급하면 이게 이제 막 고열원, 이 열원이 여기 밖에 있네요, 그죠? 이 열원이 이제 막 뜨끈뜨끈해지니까 이 부피가 커지겠지, 안에가 좀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수소나 뭐 헬륨이 커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빙빙 돌겠네, 그죠? 이게 일로 밀어내고 이게 일로 올리니까 이게 빙 돌아가겠네요, 그죠? 뿅 돌아가겠네. 열을 가해 팽창한 작동 기체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일을 한 작동 기체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남은 열을 방출한다. 빙 돌고 다시 또 이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저열원 다시 식는다. 여기는 따뜻해다가 여기 또 다시 식는다. 봅시다. 이 순환 과정에서는 기관이 공급받은 열로 일을 하고 남은 열을 방출하여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이 끝난 후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어째 들어온 만큼 또 다시 나갔으니까, 저열원으로 나갔으니까. 스털링 엔진은 형태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죠?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1은 2개의 실린더, 파워 피스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알파형 스털링 엔진이다. 순환 과정 동안 열 공급 및 방출은 각각의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으로 이쪽으로 실린더 내부의 작동 기체로, 그죠? 그 다음에 뭐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에서는 저열원 쪽으로 일어난다. 뭐가 순환 열 공급과 방출, 그죠? 여기서는 열 공급, 여기서는 열 방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가령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여 남는 열이겠죠. 이용하여 스털링 엔진을 작동하고 남은 열이 물의 호수로 빠져나간다면 폐열이 고열원이며, 그죠? 폐열이 이제 열이 남아 도니까 고열원이며, 호수의 물은 이제 호수의 물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저열원이 된다.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고, 파워 피스톤은 저 작동 기체가 팽창하면 이 부풀어 오르니까 외부 일을 하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파워 피스톤과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90도 차이가 나죠. 수직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이죠. 90도 차이가 나고 움직이면서 위상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작동 기체를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뭐를? 작동 기체를. 그죠?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스털링 엔진은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의 연력학적 과정을 거친다.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파워 피스톤? 요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요놈만 이동한다. 이건 제자리에 있고, 이놈만 이동한다. 이때 작동 기체는 고열원 쪽에 모여 있으며, 여기 고열원 이쪽 편에 모여 있으면 작동 기체는 고열원에 의하여 가열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그죠? 이 따뜻해지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이렇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팽창한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으로 쭉 이동하면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위로 올리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얘는 또 가만히 있고, 얘는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돌아오겠네. 그게 뭐 다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뭐 정지돼 있고 하나는 밀어 올리고 뭐 그런 식이 되네요. 냉각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냉각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얘가 이제 일로 당기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움직이고, 요거 4개의 사이클 비슷하겠네요. 그죠? 파워 피스톤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동안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작동 기체는 주로 저열원 쪽에 모여 있으며, 여기 저열원이죠. 쪽에 모여 있으며 냉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합축 과정에서는 이제 플라이 휠의 회전 관성과, 그죠? 돌던 회전 관성이 있죠.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 피스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파워 피스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지. 이 과정에서도 이제 열은 외부로 방출되며,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고열원에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지.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플라이 휠은 요렇게 움직이겠네요.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총 4사이클.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요 총 4개 사이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요 사이클이겠지. 요 사이클. 요 사이클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요 각도.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이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뭐 사이클이 끝나면, 이렇게 한 번에 사이클이 끝나면 새로운 사이클 과정이 시작하게 된다. 열역학 과정에서 등적 같은 압력, 등적 부피 같은 부피, 같은 온도는 각각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과, 그렇죠? 등적.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등온을 의미하는데,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 과정을 이상적인 열역학 과정으로 생각하면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압축, 요 4개의 사행정,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4군데가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스털링의 열 효율은 외부에서 유입된 열의 양이 얼마나 등온 팽창, 같은 온도 팽창 과정에서 외부의 일로 쓰였는가, 열 효율은, 그죠? 열 효율은 얼마나 외부 일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온도는 같은데 얼마나 팽창되고 다시 또 제자리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얼마나 외부에 써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게 이제 열 효율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 그래프가 그런 게 있네요. 봅시다.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작동 기체의 압력 P와 부피 V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 보면 쉽게 파악된다. 세로축은 작동 기계 압력 세로 P 그죠? 압력 P. 작동기 압력. 가로축은 작동기 부피 를 표시한다.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계로는 처음에는 공기가 쓰였지만 작동 기체로는 처음에는 공기가 쓰였지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소가 쓰이다가 폭발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문제여서 최근엔 헬륨을 많이 쓰더라. 그림 위는 뭐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관한 근사화 비슷하게 뭐 해서 단순화해서 그린 그래프이다. 연력학에서의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 그죠? 부피의 일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의 압력과 부피의 변화의 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림 2에서 과정 2 오고죠. 과정 2에서 엔진은 과정 2의 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외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죠? 요만큼 뭘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요만큼 말하는 것 같은데 요 아래에 있는 요 면적 그러니까 V 곱하기 V 그러니까 V 곱하기 P니까 P 곱하기 V니까 이거죠. 요 적분 때린 값이겠죠.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되면 과정 4를 통해서는 4의 곡선 아래의 면적만큼 외부의 일을 받게 된다. 받는 거죠. 이만큼 받았다. 하는 거. 따라서 1회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 스털링 엔진은 이론적으로 도형 내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제 일을 하고 그렇죠? 요만큼의 일을 또 받으니까 그렇죠? 요만큼을 빼버리면 뭐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요만큼이 되겠죠. 여기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다. 요만큼을 이제 해주는 거죠. 거죠. 해주는 거. 어떻게 되면 외부에 여기죠. 이론적으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하는 일은 요만큼이다. 따라서 1회 사이클 동안 스털링 엔진이 한 일을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으로 나누면 그죠? 이렇게 한 일 요만큼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총량을 나눠주면 열 효율을 알 수 있죠. 그죠? 얼마나 뭐 100을 넣었는데 뭐 50 정도 뭐 일을 했다 그러면 효율이 50%죠. 뭐 이런 식인 것이. 그 외에 50%는 어디 갔는가요? 그냥 날라간 거죠. 날라간 거예요. 그죠? 뭐 주변을 따끈따끈하게 데웠다거나 다 날라가 버린 거지. 그죠?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죠. 저열원의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 효율이 커지려면 요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 그러니까 여긴 아주 뜨겁고 여기는 아주 차가우면 좋겠죠. 열 효율이 커지는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70%는 어디 갔느냐? 뭐 다른 에너지로 다 까먹는 거죠. 그죠? 다 날려버립니다. 이거 효율 높게 하는 사람이 뭐 노벨상 많이 받겠죠.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가 존재하면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가 존재하면 스털링 기관이 작동하여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존재하면 스털링 기관이 작동하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열원에서 이제 저열원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과 같은 다양한 연료와 차가운 대기 등의 뭐 이렇게 주변 조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도차만 있으면 되니까. 폐쇄 사이클로 환경 친화성도 높고 뭐 태우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죠? 폐쇄 사이클이니까 일반적인 내연 기관과 구성 재료가 동일하여 재활용동에서도 별도의 오염이 적게 일어난다. 현재 스털링 엔진은 소형 발전기, 선박용 기관 등 극저온 냉동기 등에 쓰이고 있으며 스털링 엔진 가정용 열병합 시스템 개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스텔링 엔진은 내연기관과 달리 폭발 행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폭발 행정이 없네요.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작아 잠수함의 엔진에 잠수함의 엔진에 쓰기도 한다. 뭐 개발한 게 아주 그냥 잘 쓰이네요. 봅시다. 1번 윗걸 활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뭐 5번이다. 넘어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넘어갑니다. 3번 그림 일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 넘어가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이제 TS 선도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엔트로피가 나오네요. 그죠? 답은 4번이고 또 넘어갑니다. 5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답 5번이다. 어렵지 않게 타결되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갑니다. 그죠?